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그 순간 입을 닫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의혹을 제기하면 수사부터 시작됩니다. 설득은 없고 해명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체포하고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검증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검증의 자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질문하는 자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년 더글라스 매키는 단지 투표 관련 밈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는 선거 방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무려 7달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범죄로 규정되는 최초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같이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에서는 유머를 범죄로 바꿨고 FBI는 무려 1,400명 넘는 시민들을 극단주의자로 기소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의혹에도 말하지 않으면 살 수 있고 말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30m 물속으로 사라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의심은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민주주의는 동의하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검증하는 시민들이 존재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파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놀렐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극단주의자, 극우로 폭력 선동자로 낙인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도 수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의 언론과 좌파 세력들은 바로 이 논리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부정선거를 말하면 극우다. 문제를 제기하면 음모론자다. 의심하는 순간 파시스트로 몰렸습니다. 그날 이후 다른 생각은 혐오가 되었고 질문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검증하겠다는 외침은 내란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론의 왜곡이 아닙니다. 사상의 프레임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문명에 대한 기만입니다. 자유는 믿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능력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신앙이 되는 순간 그 자체는 종교가 되고 그 신도는 복종을 요구받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면 잡혀가고 의심하면 탄압받는 이 구조는 결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념의 독극물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 실험이 대한민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버드는 좌빨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김정관이 있습니다. 레비츠키와 레블릭 교수는 학자의 탈을 쓴 정치 선동가들이 오랫동안 미국의 심장부에서 미국의 비수를 꼽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버드라는 이름 아래 검열을 정의라 불렀습니다. 탄압을 질서라고 주장했고 의심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낙인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의 자유는 해체되고 있었고 진실은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경고하면서 하버드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조건부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독극물이 대한민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라는 말을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은 경찰 조사를 받고 기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시위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이성을 잃은 미친 광신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사람은 극우 폭력 세력으로 탄압받고 있습니다. 비판은 금지되었고 검열은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은 책으로, 언론으로, 교육으로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그 수입된 독극물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국가 탄압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허겸 기자는 수원연수원 중국 간첩단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경찰과 언론은 그를 범죄자로 몰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불법 영장 청구에 항의했던 청소년들 무려 60명 이상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 국제선거감시단으로 활동했던 미국 모스탄 전 대사가 다시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폭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존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원 수사방침을 발표했습니다. CCTV를 분석하고 개인별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심은 곧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네이버 블로그는 부정선거를 말하면 극우라고 그게 더 민주주의 위기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정선거를 말하는 순간 미친 극단주의자 광신도로 몰리게 됩니다. 국가는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은 그들을 사회에서 매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국가에서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브라질의 부정선거를 관세 폭탄으로 응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장이 날아오고 의심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나라는 질문마저 허용되지 않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복종을 설계합니다. 의심이 남아있는데도 국가는 침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질문이 사라진 숨막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정답지뿐입니다. 정답을 외우고 정답대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회. 이 나라에서는 투표는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투표에 대한 어떤 질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 잡아갑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신영애님, 유연숙님,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